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데이팅을 잘하고 싶니? 데이팅 노트 줬고 싶니? 네, 반갑습니다. 비누이스타 워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와이낫도 아니고 자라스도 아니고 잠빨 언더팔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굿즈 소개? 저희가 뭐 굿즈로 테이스팅 노트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 굿즈를 구매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거를 뭐 샀으면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언급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데 있는 약간 막 테이스팅 노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중간중간 수정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색깔이 입혀지게끔 해서 만들어진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와인 정보란이 있고요. 블라인드다 아니다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블라인드가 아니면은 이름이랑 나라, 등급, 지역, 품종, 시험 장소까지. 블라인드면 뭐 나중에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블라인드가 아니다 그럼 적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눈, 코, 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언급을 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셨어요. 저희가 쓰는 말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기 어차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쓰는 거라서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눈, 이제 첫 번째로 색상을 보겠죠. 제일 먼저 사실 봐야 되는 건 색상에서 클리어하냐 아니냐, 맑음, 탁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탁하냐 막냐 뭐 두 가지로 구분을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다는 거는 뭐 필터를 했다. 그리고 네, 네, 뭐, 탁하다는 거는 뭐 언필터라든지 내추럴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필터를 하지 않으면 뭐 좋지 않는 시선으로 많이 보기 했는데, 현대 근대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사실 괜찮아요. 좀 탁한 애들이 더러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 뭐 결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자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탁하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탁하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색상. 네, 중심부랑 림 색감 두 개로 나뉘죠. 그죠? 뭐 화이트는 림이라기보다는 투명하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건데, 일단 화이트는 집, 색, 노란색, 골드. 집이다 그러면 그 껍질이 얇은 품종이다. 그죠? 되게 얇은 품종이거나 아니면 추운 데서 나왔다. 이제 뭐 반대로 뭐 노랑이다, 골드다 그러면 껍질이 두껍거나 따뜻한 지역에서 아니 포도가 많이 익었거나. 그죠. 뭐 테두리 색깔을 보면은 이제 은색은 그냥 완전 어린애들 때 느낌이고, 약간 그린 뉘앙스 띄는 애들이 있죠. 좀 대부분 추운 데서 나온 애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리는 사실 뭐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갈색쯤 됐을 때, 이제 화이트도 나이가 많이 들면 약간 갈색처럼 그쵸. 돼서. 그리고 이제 레드의 중심부는 보라색, 보라, 루비, 레드, 가낫. 보라색 같은 경우는 껍질이 굉장히 좀 두꺼운 애들이 주로 느낌 내는 거고, 루비가 제일 좀 무난하죠. 제일 네. 거의 다 루비죠, 근데. 그리고 이제 레드는 되게 특별한 경우, 뭐 네. 산조배제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있고, 걔네 같은 경우는 네, 색이 빠진 거죠. 빠진 거죠. 예, 나이가 든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림베리션, 림 색상에서 오렌지, 루비, 걔네, 그리고 갈색. 걔네시나 뭐 갈색이나 뭐 벽돌색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림이 이런 식으로 색이 빠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 들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림베리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루비 같은 경우 중심부 색상 같은 경우에 약간 다크 루비랑 라이트 루비 약간 이렇게도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하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눈물색, 이제 눈물의 색이 배어 나오면 껍질이 두껍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레드 와인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눈물의 두께가 이제 뭐 두껍게 잡히면 알코올도 더 높다. 내지는 뭐 당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코로 넘어가 보면 제일 먼저 향을 맡고 문제가 있냐 없냐를 네, 그렇죠. 따지게 되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없다, 부쇼내면 부쇼내, 볼라틸이면 볼라틸, 뭐 브렛이면 브렛, 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의 인텐시티는 말 그대로 향의 강도, 향의 리치함이랑 향의 강도랑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풍부한 거하고 센 거하고. 단순해도 향의 인텐시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처럼. 코에서 또 나이가 든 느낌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린 와인인지 발전 중인 건지 나이가 들어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테이스팅 노트에는 없는 부분이겠는데 과일의 집중도를 체크란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거를 염두에 두고 테이스팅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깨닫는 날이 있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일에 집중도를 주기 위해서 잘 이제 케어를 한 와인이구나. 이제 포도 자체가 굉장히 케어를 잘 해서 만들어진 와인이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향부터 제일 먼저 봐야겠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러스, 사과, 배, 스톤플루, 열대과실, 메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제 뭐 시트러스는 좀 추운 지역이거나 춥네. 원래 그런 쪽 내는 애들, 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조금 뉴트럴한 애들이 주로 내죠. 그리고 스톤 프루트나 이제 열대과일 같은 경우는 덥거나 뭐 네. 그런 느낌일 때 내는 거고, 메론은 이제 몇몇 품종들이 내는 특징적인 향인 거고, 이제 레드 과실에서는 레드냐, 블랙, 블랙이냐, 블루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레드라고 해도 레드 체리, 레드 레드 베리. 플럼, 예. 레드 베리, 뭐 레드 커런트, 그죠? 이게 굉장히 하나의 색깔이지만 되게 여러 개가 나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자세하게 그죠? 네, 적으면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보면은 밑에 칸이 있어서 만약에 시트러스면은 시트러스 적어놓고 이제 시트러스 중에 뭐 자몽, 네, 뭐 레몬, 레몬, 메이어 레몬, 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캐릭터를 봐야겠죠. 레드 체리가 뭐 라이프, 되게 잘 익은 걸 수도 있고, 타르트, 안 익은 걸 수도 있고, 스튜드, 막 스튜한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고, 드라이한 것처럼 막 퍼석퍼석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죠? 과실의 캐릭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또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비율을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레드인데 만약에 스튜디오가 됐어, 이런 것들은 또 특수한 품종 특징이거나 네. 아니면 고도나 기후적인 특징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테이스팅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좀 어렵긴 하죠, 사실 이게. 처음엔 어렵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체크하다 보면 돼요. 나중에 그냥 뭐 문득 왜냐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레드 했어, 근데 잼이해.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를 접목시켜 보면 미국이 그래서 일조량이 좋은데 서늘한 기후를 가지니까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허.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찾아가시고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실 외의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품종이라는 게 이제 과실 느낌이 있고 과실 느낌 이외의 것들의 특징적인 향들이 이제 몇몇 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시라라고 한다면 과실 느낌 이후에 나는 것들이 뭐 꽃향기, 바이올렛, 예. 그리고 뭐 스파이시. 스파이시 있을 거고, 뭐 허브 뉘앙스도 있을 수 있고, 동물도 동물적 있고. 뉘앙스도 있을 수 있고, 예. 꽃이 있고, 야채, 허브, 스파이시, 동물, 뭐 어이시한 부분, 이러한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이시한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나이가 들었거나, 네. 뭐 처음부터 약간 이런 느낌을 내는 애는 드물긴 하죠. 네. 뭐 동물적 뉘앙스 같은 경우도 브레실 수도 있고, 네. 그죠?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있을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의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동물 체크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빈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브레신 것 같은, 아니면 나이 든 것 같은. 근데 나이 여부에 어림 해놓고 밑에 나이인 것 같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눈, 코, 입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미네랄 느낌, 뭐 미네랄, 뭐 광물점, 뭐 석회, 뭐 요오드, 뭐 살리나 페트롤. 느낌, 네, 페트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느껴지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크통 쓰지 않았으면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체크하시고, 옆에 종류라고 적혀 있는데 종류라는 게 이제 뭐 아메리칸, 프렌치, 슬로베니아 뭐. 네, 뭐 헝가리는 저도 구분을 못하지만 아무튼 느껴지는 지시는 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우무 코멘트가 첫 장에 있기는 한데 나중에 뒤에 거 하시고 뭐 조금 더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 이 와인에 대해서 특징적이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했으니까 입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어차피 과일의 집중도가 또 한 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과일의 집중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입에서 올라오는 임팩트도 다시 큽니다. 게다가 과실향, 과실 캐릭터, 과실 위의 모습, 뭐 미네랄 느낌, 이런 것들이 어차피 코에서 느껴졌던 것들이 거의 다시 입으로 느껴지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코에서는 몰랐는데 입에서는 과실 느낌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입에서의 구조감을 말하는 거죠. 제일 먼저 쓴맛이 있냐 없냐, 이거는 근데 화이트. 네, 화이트 때 페놀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데, 페놀은 땅일 수도 있고 품종일 수도 있고. 품종일 수도 예. 있고, 네, 이제 타닌의 정도, 강도가 어떤지, 그리고 타닌의 텍스처가 어떤지, 그러니까 타닌의 양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그 타닌의 정도를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를 좀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질에 대해서 좀 좀 더 다가갈 수 있죠. 이게 사실 딴 데 없는 거거든요. 거의 탄닌, 산도 뭐 이렇게 하나로 통을 치는데
같은 품종의 같은 지역이면은 많이 비싼 스타일이다. 그러면 퀄리티랑 관계없이 테이스팅 노트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이 품질, 퀄리티인데 그 퀄리티가 이제 탄닌의 텍스처, 그 다음에 산도의 퀄리티.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추운 데서 나오면 산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슬링이야. 근데 리슬링 중에서 산도가 되게 다이렉트하지 않고 되게 고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산도가 계속 높지만 네. 산도가 높게끔 느껴지지가 않죠. 그게 이제 산도의 퀄리티라는 거죠. 탄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탄닌의 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탄닌이 벨벳처럼 텍스처가 부드러운 애들이 있죠. 뭐 말백처럼 이제 그런 애들이 굉장히 케어가 잘 되고 초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케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있다 없다 뭐 체크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알코올, 바디감, 뭐 텍스처, 피니쉬, 복합미,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각자 느껴지시는 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블라인드를 하셨다 하시면 이제 최종 의견에서 포도 품종 몇 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품종 같기도 하고 이 품종 같기도 하고 이 품종 같기도 해. 그렇게 뭐 적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약간 열대과실로 빠지는 것 같은데 뭐 구대륙보다는 신대륙인 것 같아. 그렇게 구대륙과 신대륙을 나눠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부분에서 당연히 신대륙이면은 신대륙에서 추운 곳은 드무니까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후 체크 가능한 나라들 체크 그리고 예상 연도 얘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나중에 그래도 이것 중에는 이거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들을 최종 결론에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란은 혹시나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프린터나 하시고 하면 붙여 놓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진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뭐 찍으셔서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게 눈으로 또 보는 거랑 레이블을 안 보는 거랑 또 차이가 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여기 사진 찍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셔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붙이시면 아마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테이스팅 노트를 만든 거는 보통 다른 테이스팅 노트와 좀 차별화가 되는 거는 퀄리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일의 집중도 내지는 뭐 탄닌의 텍스처, 뭐 산도의 정도의 안에서의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독일 갔잖아요. 뭐 모제를 갔어. 네? A라는 집을 갔어요. B라는 집을 갔어요. 테이스팅 노트를 쓰잖아. 똑같아요. 똑같겠지. 네. 뭐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퀄리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차이가 나더라도 바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서 이게 준비를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은 아마 QR코드로 박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바로 QR코드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저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서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시면은 오픈 카톡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오픈 카톡이 밑에 설명란에 이 밑에 설명란에 이렇게 여시면은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언더바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을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게다가 뭘 적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와인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한번 해보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와인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들로 연구를 많이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